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처를 도와주실 홍수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예고했던 대로 대형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소식인데요.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종 공약이 쏟아진 만큼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저께 이 대선 개표 방송 보시면서 또 밤잠 설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정권 교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 그런 부동산들이 지금 앞으로 부동산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현 정부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대규모의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에 5년 동안 약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세권 첫집 약 20만 호, 또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또 지분 공유형 형식의 주택 공급 등 총 250만 호를 향후 5년 안에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이 LTV를 80%로 완화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기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새로 출범한 정부나 좀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같은 경우 좀 다른 점은 이 민간 중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공주도 방식의 공급이 아니라 이 민간을 통해서 민간 주도 형식의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민간 건설 현장의 어떤 공급이 확대되면서 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책입니다. 다음에는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면서 이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다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약 500%까지 상향 조정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민간 공급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1기 신도시죠. 우리가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등 약 5곳의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인해서 약 10만 호의 주택이 더 추가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논란이 가장 많을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주택 공시 가격을 이 주택 현실화 정책의 시행 시점이죠.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택 공시 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완화가 세제 혜택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약이 되고 있고, 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공약 중의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하겠다고 공약 내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이 양도세 중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점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를 해서 이 시장에 이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1에서 3%까지 가격별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 1%의 단일 세율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아예 면제시켜 주는 등 그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또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인 GTX에 대한 내용인데 이 광역교통망 GTX A,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GTX D, E, F 노선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이 GTX의 그 영향력 안에 이제 넣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GTX에 대한 그런 호재를 또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다음은 임대차법과 공공임대에 대한 해법입니다. 특히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인 면에서 또는 질적인 면에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취약층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이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임대차 3법이죠. 이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등 이 임대차 3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또 그 내용의 불합리한 면이나 또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어떤 정책의 기조가 동일한 부분,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등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속력이나 방향이 그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오늘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